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보조금 총론이나 용어는 마치고 지방보조 사업의 이제 공모와 교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사실은 다 공모와 교부 단계는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집행이 거의 보조금을 다 교부 받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데 자, 보조금은요. 교육청이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신청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주는데 신청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또 재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나눠줄 수도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공개 모집,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 지원 대상자가 선정 방법이 다른 경우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8할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2할 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지정돼서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내려온 경우거나 또는 신청자만 수행해야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같은 경우들 그리고 천재지변급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방 보조 사업자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혹시 있다면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악용이 돼요.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 모집을 안 하고 그 예외적으로 이제 공모를 안 하는 이유를 이제 검토서에 적어 놓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써먹는 경우가 이제 이거예요. 신청자만 수행해야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신청자만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나 그 법령으로 그 목적으로만 설립된 단체이어야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적인 자격 요건은 뭐겠습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예. 단순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신청자만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격이 돼야 돼요. 또 전국초년체전,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체전 수행을 위한 훈련 보조금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한체육회 대전지부, 대한체육회 서울지부 이렇게 체육회라는 그 특정 목적의 단체가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여야만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다문화 자녀 교육이 사업이다라고 할 때는 그걸 그 어느 협회한테 줬어요. 근데 그 협회가 그냥 국민 인권 단체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다문화 가족 전문 지원업 단체라는 뭔가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급의 부득이한 사유를 또 많이 드세요. 근데 천재지변급의 부득이한 사유는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돼요. 예. 불이 크게 났어요. 얼른 복구 사업을 보조 사업비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크게 났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천재지변급으로 되는 핑계가 뭐냐면 많은 교육청이 시간이 없어서예요. 예. 시간이 없는 건 천재지변급이 아닙니다. 예. 시간은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급은 진짜 전쟁이 나야 돼요. 진짜 불이 나야 돼요. 진짜 지진이 나야 돼요. 예. 그런 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대전에 늑대가 탈출했어요. 예. 그럴 때 늑대를 만약에 포섭하기 위해서 전문 사냥협회를 보조금을 줘가며 동원했다. 정말 늑대가 탈출한 거잖아요. 예. 그런 급이어야 돼요. 예. 늑대가 탈출했는데 자 15일간의 공모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럼 정신 나간 거죠. 예. 이제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많은 이제 교육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안 하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개 모집 요새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 하는데 공개 모집은 15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일간 이상 공개를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단축 사유가 있는데 재공모를 한 거나 아무도 안 들어왔어. 한번 다시 올려야 돼. 그래서 재공모할 때는 짧게 갈 수 있다는 거. 예산 조기 집행 또는 국가나 교육청 연계 사업으로서 그 일정이 짧을 때 긴급한 재해 예방. 늑대가 탈출했어요. 예, 이런 긴급한 재해 예방일 때 이런 경우에만 접수 기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부 신청서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 교부 신청서 쓰실 때 그 저희 교육청이잖아요. 교육학계에 적합한 목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이러면 감점이에요. 저희 그러면 일반 시, 군, 구를 가야 돼요. 서울시 정로구를 가시든가 뭐 서울시 중구를 가시든가 구청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지. 저희 교육청은 교육학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위하여 같은 복지 안 돼요. 서울시 노인 복지를 위하여 절대 안 돼. 그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서울시 어린이의 복지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아이들의 학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 소외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아니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울시 성인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보조금, 자기부담금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보통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국고보조금은 그런 게 없겠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으로 보조금을 주신다면 이 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매칭 사업임을 표를 수정해서 보조금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사업이다. 근데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청이 60%를 부담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30%를 부담하고 그리고 그 민간단체가 10%를 부담하는 어린이날 행사 사업이 있다. 그럴 때에는 이 서식을 수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청의 보조금이 얼마인지를 더 추가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총액이 나오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교육청에서 보조금 신청서 서식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교육청 보조금 100% 받아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서식을 만드시지 자기 부담금과 교육청 보조금이 얼마다 이것만 적게 만들지 타 기관 보조금도 같이 섞겠다고 생각을 안 해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매칭해서 보조금을 섞어서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그 서식을 추가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나 다른 기관에서도 보조금 일부 받아올 겁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재를 안 하시고 그냥 교육청 보조금 100% 받는 것처럼 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섞여 있는 걸 적발하게 되면 중복사업으로서 문제가 돼서 한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조금의 매칭 사업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의 보조금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예산 집행계획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 자부담 이렇게 해서 자부담에서는 뭐가 나갈 거고 지방보조금은 뭐가 나갈 거고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들어온다면 여기도 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이 칸에서 보시면 유치하실 수 있듯이 자기 부담금하고 보조금하고 그 섞어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항목별로 따로 나가야 돼요. 사무관리비 160만 원이면 사무관리비 160만 원만 나가야 되고 보조금에서 그리고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는 자기부담금 사겠다라고 했다면 자기부담금 336만 원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데 과거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지방보조금에서 100만 원 쓰시고 자기부담금에서 10만 원 써서 11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재원별로 뭐가 어떤 항목에서 나갈 건지를 아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섞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자기부담금 섞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눠야겠죠. 서울시청에서 할 거는 어디 항목에서 나가야 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거는 어디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업체를 부를 거예요. 그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벤트 업체랑 계약한 1,000만 원은 어디서 나가야 돼요?
그건 선택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청 보조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서울시청 보조금에서 이벤트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400만 원을 줬어. 그 400만 원은 그 어린이날 행사에 안전요원들만 섭외를 했어. 그 안전요원 인건비로만 쓰겠다. 이렇게 놓으면 100%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그 이벤트 업체에 1,000만 원인데 서울시청에서 보조금 600만 원, 서울교육청 보조금 400만 원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이벤트 업체랑 계약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 잔액에서 뭐 안전요원 인건비가 나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재원이 섞여버린 거예요. 재원이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재원별로 사업 계획을 각각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이벤트 업체랑 정산을 했는데 잔액이 10만 원 남았어. 그러면 누구는 6만 원 가져가고 누구는 4만 원 가져갈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원별로 각각 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단골로 나오는 질문들이 기부금은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기부금은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안 되고 자부담은 그 단체가 자신들의 재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이고 자기 부담금이어야 돼요. 자기 재원이어야 됩니다. 재단 법인이라면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단 법인이라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자기 부담금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는 기부금을 받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기부금이 실제로 거칠지 안 거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자기 부담금으로 제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수익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자기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방보조 사업자가 몇 년간 계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그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 기간 내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셔야 돼요. 조건부로 지방보조금 교부하실 때에는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 지방보조 사업자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을 잡았는데 12월 30일자로 자기 부담금을 입금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부담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에 따라서 주의 먹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방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자기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보조금 우선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검토를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납부해야 된다라든가 상반기에 납부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부담금 납부 조건을 세우셔야 되고 그 자기 부담금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방보조 사업을 중단시키고 한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실한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의 취지를 살린다면 상반기 중엔 자기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거 원칙대로 자기 부담금을 그 사전에 확보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지는 기준이 있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기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자기 부담금을 안 받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사업도 있고요. 또는 신청받을 당시에 지방보조금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에 이제 교육청도 그리고 사업자도 자기 부담금에 대한 말이 없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지방보조금 위원들께서 이 사업비는 자기 부담금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부담금을 조건으로 다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지 어떤 법적 기준은 없고 또 시도에 따라서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100%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의 보조금 조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칭되는 사업이 지방보조금 중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매칭 사업이라면 그 보조금 신청서 단계에서 어디에서 매칭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선 제시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방보조금법 6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태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어떤 보조사업 운영되고 이제 다 조회만 하면 다 뜨기 때문에 이제 걸러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의 오프라인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도교육청 지원 중복금지라고 하셨는데 운영자가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에서 직접 보조를 받는 경우도 제외인가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어떠한 공공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사업도 문제가 되고요. 지방보조금인데 교육청과 일반 회계, 시도 또는 시군구하고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경우에도 중복이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1개, 도교육청에서 1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1개, 시청에서 1개 또는 뭐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1개, 일반 군청에서 1개 뭐 이렇게 해서 같은 뭐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사업 받아가시고 군청에서 똑같은 사업 받아가셔도 이것도 중복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청 보태미하고 일반 회계 쪽 보태미 시스템하고도 서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이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해지를 하려고요. 다만 이제 매칭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교육청이 다 100% 부담할 수도 없고 또 시도나 시군구가 100%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30%, 도청에서 30%, 교육청에서 40%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3대 3대 4로 매칭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보조사업을 운영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럴 때에는 신청서에 내가 어디로부터 얼마씩 받아옵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셔야 되고 그 관계된 모든 기관에다가 똑같이 통보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같은 단체가 다른 보조 사업으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어요. 예. 대안교육 사업으로도 받을 수 있고 다문화 교육 사업으로 받을 수 있고 뭐 전국체전 교육 사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교육복지 사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으로도 받을 수 있고 능력만 되면 여러 보조 사업을 여러 개를 수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사업은 이 보조금 사업 수행자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보조금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보조사업자가 다문화 교육도 하고 장애인 교육도 하고 평생교육도 한다고 한다면 이 단체의 전문성은 뭐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방만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도의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조사업을 특화해서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큰 덩치를 자랑하는 규모를 자랑하는 시민단체들도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 정말 그만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체는 같은 사업은 아니고 네, 다른 사업명으로 도하고 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을 받고 있다. 사업명이 다르면 다른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단순하게 사업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볼 수는 없어요.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상을 봐야 되고 목적을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공동체 대안교육시설 마을 공동체 대안교육 지원사업하고 대안학교 지원사업하고
결국은 마을 공동체라는 제목 하나 더 붙었을 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고 판정이 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제목만 같이 볼 수 없고 내용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조건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교부 조건 많이 받아보셨을 테니까 다 아실 텐데 이 교부 조건에 붙일 때 이 수익 사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교부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이제 보통은 이제 수익 사업은 없어요.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수익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예를 들어 미술 경연 대회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참가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 미술 재료를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술 대회 장소를 대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 충당을 위해서 참가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참가비를 받는 것도 수익 사업으로 봅니다. 예. 남는 건 없더라도 일단 제3자에게 돈을 받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다 수익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그냥 경비로 100% 충당되는 거라 이윤이 없어요 라고 항변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외에 돈을 받을 때에는 수익으로 본다. 그래서 기부금까지도 수익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익 사업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수익 사업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교육청에 얘기하시고 수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 주셔야 되고 교육청도 그 수익 사업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교육청 보조금에서 일부 감액 처리할 건지 아니면 수익금까지 플러스 알파로 자부담 성격으로 전환해가지고 좀 더 그 사업에 투입하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부 조건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행안부 예규를 보시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교부 조건이 있는데 뭐 결국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다 해수하고 고발하고 뭐 하겠다라는 내용들의 교부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참가비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이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가비 같은 거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또 그 수익금 계좌 별도로 만드십시오. 그거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교부결정 통지서는 이렇게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결정 후에는 지체 없이 즉시 문서나 시스템으로 통지하도록 됐습니다. 공문으로 받는 게 FM인데 지금 교육청 보태민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보태민 시스템에 교부 통지문만 가도 이 교부 통지가 간 걸로 봅니다. 이게 즉시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데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존하는 형태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3월 1일부터 시작이다 또는 1월 1일부터 시작이다 했어도 교육청에서 4월 1일자로 주면 4월 1일부터가 사업 개시일이에요. 그래서 3월 한 달간 집행한 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도 교부 결정이 끝났으면 내부적인 절차가 끝났으면 바로 통지해라고 하는 이유가 교부 사업 개시 일자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공문이나 교육청 보태미로 통지문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통지문 기다릴 시간이 없다.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많이 나간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미리 교육청에 얘기하셔서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소급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사업 개시일 전에 교부 조건으로 교부 결정 통지일과 상관없이 언제로부터 사업 시기를 본다라고 미리 조건에다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급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소급해달라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전 승인 없이 교부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보존한 게 흔적이 드러나면 이제 한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신사 기준은 여러분 책자에도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결국은 교육청 담당자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라 넘어갑니다.